4번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박지만 이지 회장. 오늘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박 회장의 출석 동선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나온 박 회장은 정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언대에선 대통령의 동생,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건 유출 사건. 어느새 시간이 좀 흘러서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문건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박지만 회장 측의 수시로 보고가 됐고요.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박 회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네, 일단 자신에 대한 미행설 관련 문건은 받은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미행설 보도가 나가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더니 거꾸로 김 실장이 근거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관천 경정을 만나 미행설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당시 박 경정은 문건을 비서실에 내는 걸 말렸다고 합니다. 같은 문건을 대통령한테는 보고하고 비서실장에게는 안 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박 회장의 오늘 증언입니다.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은 내용이 특이해서 본 기억이 난다고 박 회장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인사 관련 동향, 기업인 비리 등 다른 청와대 문건은 본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릴 때 청와대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만약에 이번에 문건을 봤다면 옛날이랑 다르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도 받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측근 전모 씨였지 조응천 전 비서관 등에게서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 씨가 들고 온 문건도 메모 형태로 정리된 거였지 공식 보고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용도 주로 자신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친인척 관리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지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됩니다. 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을 박근혜 후보 캠프 때부터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신의 가족 관리를 맡았는데 이후 박 대통령 취임 뒤에 누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조 전 비서관이 계속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족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단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은 정치 권력에 관심도 없다면서 그걸 아는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을 이용해 뭘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박관천 경정은 어떨까요? 박 경정과는 2번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역시 박 경정이 자신에게 인사청탁 따위를 한 적도 없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지만 회장은 유출됐다는 문건 대부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받은 내용도 국가기밀이라기보단 정상적인 친인척 관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이 자신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박 회장의 증언만 놓고 보면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해석도 가능은 할 겁니다. 물론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뿐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다양한 증거를 함께 놓고 볼 테니 섣불리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심 선고는 9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